안녕하세요. 문자영입니다. 김삿갓 한시감상 황소랑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불당골 마을의 서당이 처음으로 생겨났을 일이었다. 그 당시 마을에는 훈장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훈장을 다른 지방에서 모셔올 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200리 떨어져 있는 해주에서 훈장을 모셔오게 되었는데 훈장의 이름은 황명선이라고 하였다. 황명선 훈장은 눈병이 있어서 언제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다녔으므로 마을의 어떤 노인이 어느 날 농담 삼아 훈장의 눈은 언제나 족제비 똥 누듯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농담이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훈장을 황설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족제비를 한문으로는 황설왕이라고 하는데 훈장의 성씨가 공교롭게도 황씨인데다가 눈이 족제비 똥 누듯 했으므로 황설왕이라는 별명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황설왕은 성품이 소심한데다가 워낙 마음이 착하여 누구하고도 말다툼 한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이가 젊고 얼굴이 예쁜 마누라가 애방 남자와 가끔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 훈장 황설왕이 만약 성미가 괄괄한 사내였다면 마누라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우지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러나 훈장 황설왕은 마누라를 두들겨 팰 정도로 모진 성품이 못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말로만 마누라를 타일러 왔다. 그러니까 마누라는 남편을 얕잡아보고 바람을 피우는 버릇을 좀처럼 고치려 하지 않았다. 훈장은 어느 날 고향에 며칠 동안 다녀와야 할 일이 생기자 마누라의 일이 새삼스러이 걱정스러웠다. 자기가 집을 비우면 어엿하게 집에까지 사이서방을 불러들일지 모르겠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훈장은 며칠을 두고 그에 대한 방비책을 골똘히 강구하다가 마침내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갑자기 볼 일이 생겨 고향에 며칠 다녀와야 하겠네. 내가 없는 사이에 임자가 무슨 짓을 할지 매우 걱정스럽네 그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마누라는 그 말을 듣고 볼 일 있거든 얼른 다녀오세요. 나 혼자 있기로 무슨 걱정이에요. 아무 걱정 말고 빨리 다녀오긴 하세요. 훈장은 백방으로 궁리해보다가 마침내 묘방을 하나 생각해내었다. 여보게 좋은 수가 있네. 임자 불두덩에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기로 하세. 그렇게만 해놓으면 임자가 아무리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그림이 지워질까봐 바람을 못 피우게 될 게 아닌가? 고작 생각해낸다는 묘방이 기기망측한 소리였다. 뭐든지 좋으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누라는 즉석에서 쾌락하였다. 그리하여 훈장은 마누라를 잡아들여 놓고 두 다리를 활짝 벌리간 뒤에 옥문 좌우 언덕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언덕에는 초이삭을 하나 그려놓고 반대편 언덕에는 누워있는 토끼를 한 마리 그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훈장 황설왕은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오려고 길을 떠났던 것이다. 훈장이 나들이를 떠나자 평소에 훈장 마누라와 정을 통해 오던 놈팡이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다. 그 늙은이가 나들이를 떠났다니 이제야말로 우리 세상일세 그려. 오늘 밤은 마음 놓고 뿌리가 빠지도록 즐겨보세. 그러나 훈장 마누라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다. 안 돼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요. 놈팡이는 화를 벌컥 내며 안 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는 나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내가 왜 당신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신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은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하다요. 그런데 어째서 정을 나누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훈장 마누라는 놈팡이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속옷을 활짝 벌리고 남편이 불두덩이에 그려놓은 그림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타일렀다. 영감이 이렇게 방비를 해놓고 나들이를 떠났다오. 우리가 만약 장난을 치면 그림이 지워져 탄로날 게 아니겠어요?
논팡이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하하하, 이 그림은 한편에는 피 이삭을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토끼를 그려 놓았군. 그래, 이런 그림이면 일단 지워져 버렸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려 놓으면 될 게 아닌가? 논팡이는 조 이삭을 피 이삭으로 잘못 보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어마,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다면 마음 놓고 일을 시작해요. 당신은 정력도 세지만 머리가 아주 비상한 양반이네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부터 저녁마다 정을 열렬하게 나누어다가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되자 논팡이로 하여금 불두덩의 그림을 감쪽같이 그려놓게 하였다. 그로써 완전 범죄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훈장 황설왕이 약속한 날짜에 어김없이 돌아왔다. 마누라는 남편 부재 중에 죄를 지었는지라 유난스럽게 반색을 하며 말했다. 어서 돌아오세요. 당신이 집에 계시지 않아 얼마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훈장은 어쩐지 마누라의 말이 믿었지 않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가? 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았다. 그러자 마누라는 눈을 흘겨보며 남편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도 미덥지 않아요? 누가 임자를 의심한다고 했나? 내가 없는 동안에 별일 없었는가 물어보았을 뿐인걸.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버렸다. 그러나 도둑이 재발이 저리다고 하던가 마누라 쟁이는 암만 해도 의심을 받는 것 같아 내친 김에 이렇게까지 말했다. 당신은 내가 의심스러워 불두덩의 그림까지 그려놓았지 않아요? 그 그림이 틀림없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당신이 직접 검사를 해보면 될 게 아니요? 아무 일이 없었다고 변명하기 위해 굳이 사타구니를 활짝 벌려 보이기까지 하였다. 남편은 허허, 임자가 그렇게까지 소원이라니 한번 들여다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기는 분명히 조 이삭을 그려놓았는데 지금은 피 이삭으로 변했고 분명히 누워있는 토끼를 그려놓았는데 지금은 서있는 토끼로 바뀌어버린 것이 아닌가? 훈장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새삼스러이 책망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타구니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가 문득 훈장답게 한문투로 이렇게 말했다. 선종조 했는데 부종직했으니 농리에 대통한 사람이요. 옹씨가 사팜의 와투가 경기했으니 사격에도 명수였구나. 먼저 조를 심었는데 후에는 피를 심었으니 농사에 이치에 밝은 사람이었고 붉은 화살로 조개를 쏘아 누워있던 토끼를 놀라 일어서게 했으니 사격에도 명수구나.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하니 마누라쟁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안심하고 웃기만 했다는 이야기다. 남편은 마누라의 부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어 엉뚱하게도 어려운 문자를 써가며 아픈 가슴을 달래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무식한 마누라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웃기만 했다니. 황설왕은 그날 밤 자기도 누구 못지않게 정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마누라에게 과시해 보이다가 불행하게도 마누라 배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화무 11홍이라 했던가 그 마누라도 환갑이 넘어 할망구가 되었단다. 심사것은 어쩐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이태백의 시에서 인생은 뜻을 얻었을 때 모름지기 활락을 즐길지니 황금술 단지를 달빛 속에 그냥 버려두지 말지어다. 인생 득의 수진권이요 막사 금준 공대월이라 라는 구절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여인은 여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었던가. 옛글에 이자 불문노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는 참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깨닫지 못해 결국은 몰락해 버린다는 소리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